안녕하세요.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인 3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간결하고 직설적인 글인데 많은 논란과 해석이 분분했죠. 제가 박통의 메시지를 4글자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살신성인. 특히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저는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와닿은 문구입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만 보면 뒤에 뭐가 나올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 살신성인의 메시지는 예전에 박통이 변호인단에게 말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보신 화면은 2017년 10월 16일 박통의 재판 보이콧에 대한 기사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판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일부에게 형량이 20년이든 30년이든 개의치 않는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 일관된 살신성인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저는 박통으로부터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로 충분했고 여기에 덧붙일 것도 뺄 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박통에 대한 보수우익 진영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표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오른팔이자 자유공화당의 전신인 자유통일당의 최고위원이었던 노태정 씨는 박근혜에 대해 이렇게 평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는 애초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고 봅니다. 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몸과 마음이 누구보다도 건강해야 하죠. 하지만 박근혜는 극도의 우울질에 타인을 깊이 신뢰하지 못했죠. 어린 나이에 두 부모님을 총탄에 잃게 되었고 그 후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 건강한 인간관계를 경험하지 못했으니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았나 하고 추측합니다. 그 과정에서 최태민이 박근혜의 무너진 심리 상태를 보고 취약점을 파고들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노태정 씨는 박근혜의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두 가지 일화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1.6 사태 때 부친의 사망 소식을 접한 박근혜의 첫마디는 휴전선은 괜찮습니까? 였다고 합니다. 또 지방선거 유세 도중 커터칼 테러를 당한 2006년에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한나라당은 선거운동에 흔들림 없이 임해야 한다 라고 말했고 수술 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자마자 당시 백중세를 보였던 대전 지역을 언급하면서 선거를 걱정했다고 하죠. 이 정도만 해도 박근혜라는 인물의 멘탈은 일반인을 뛰어넘는 것이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박근혜는 이보다 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마녀 사냥과 탄핵 그리고 인신 구속입니다. 촛불 멍석마리 시즌 동안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때 박근혜는 온 국민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했죠. TV에서는 하루 종일 박근혜를 신나게 까고 씹고 맛보고 즐겼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날 롯데호텔 몇 층에서 밀회를 즐겼고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소문을 언론이라는 곳에서 동네방네 떠들어댔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곧 섹스 테이프가 나온다고 했죠. 비아그라 나오면 어쩌냐고. 그다음에 마약 성분 나오고 계속해서 더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섹스와 관련된 테이프가 나올 거예요. 머리를 인형으로 만들어 효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당 소속 의원 62명이 탄핵에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보수우익 인사들의 비난이 거세었고 어떤 분은 박통이 자결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했죠.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에 이 그림을 풍자랍시고 전시했습니다. 박통이 탄핵된 날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술집에서는 치맥을, 카페에서는 커피를 무료로 제공했고 광주의 어느 참치 가게에서는 음식과 주류를 아예 공짜로 제공했습니다.
어느 아울렛에서는 결제 시 만장일치라고 쳐넣으면 할인 쿠폰을 줬습니다. 어떤 화장품 브랜드는 너무 기쁘고 신나서 세일을 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날 고 노회찬 의원은 잔치국수를 먹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다가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 소식을 안타까워하는 태극기 시민들의 목소리는 환호성에 묻혀버렸습니다. 탄핵 결정 당시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4분이 경찰과의 대치 중에 운명을 달리한 사건이 벌어졌으나 누구도 이분들의 죽음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야말로 온 세상이 기쁨에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불행을 온 세상이 기뻐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라고 보십니까? 그뿐이 아니죠.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박통이 수감된 감방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감장에 신문지를 깔고 눕는 퍼포먼스를 연출합니다. 노 씨가 이런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박통은 정신적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매우 안 좋았죠. 감옥 안에서 어깨인대가 상해서 통증이 극심한데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 고통을 혼자 몇 달 동안 참아야 했습니다. 참고로 박통의 질환은 이겁니다. 회전 근개 파열, 석회와 건염, 어깨 힘줄이 일부 손상되고 석회가 쌓여 어깨가 굳어지는 증상이 동반되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회전 근개 파열이 생긴 환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심한 통증이 생긴다. 이로 인해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다. 통증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박근혜의 편지에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호소하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김대중 씨의 악망문을 살펴봅시다. DJ가 감옥에서 2년 반을 보낸 이후 전두환 대통령에게 쓴 편지로 유명하죠. 각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인은 교도소 재소 생활이 2년 반에 이르러 싸운데 본인의 지병인 고관절 변형, 이명증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박지원 의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재판부에 호소한 내용에 관한 기사입니다. 오른쪽 눈마저 녹내장에 걸려 구속 11개월간 4차례 레이저 수술을 받았고 현재 18가지의 약을 먹고 있습니다. 녹내장이 악화돼 한 번만 더 레이저 수술을 받으면 다음번에는 집도 수술을 받고 실명한다고 합니다. 완치는 안 되더라도 녹내장이 악화되지 않게 잠시만 치료 기간을 주십시오. 자, 측은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정상이죠. 누구든 감옥 안에서 건강까지 상하게 되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상상하기도 힘든 시련과 고통을 혼자 사귀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온전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에 당당하게 보이콧으로 맞섰고 형량에 개의치 않는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라고 변호인단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의 침묵투쟁 끝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멍석마리 시즌 이후로 보수 우파를 자처하는 많은 분들이 박근혜를 무능한 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게 지가 무슨 대한민국하고 결혼을 해? 아버지 잘 둔 거 말고 잘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 일부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은 박통을 가리켜 닭대가리라고 합창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불쌍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불쌍합니다. 저에게 박 대통령은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입니다. 저는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우병우 씨가 청문회에서 한 말이 진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병우 씨의 청문회 발언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예, 존경합니다. 존경합니까? 예. 왜 존경합니까? 항상 저한테 말씀하신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그걸 진정성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